자, 이번 시간에는 기준원하고 그 다음에 필터하고 이런 것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준원이 뭐예요? 지금 진원도에서 여러분 기준원 배웠죠? 기준원이 뭐야? 예? 그렇지. 박수. 기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된 원이에요. 그죠? 딱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의 기준이 되는 원? 그렇지. 무엇의 기준이 되느냐? 진원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원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원의 정의 생각해 보면 원의 정의할 때 맨 앞에 무슨 얘기 나왔죠? 평면상의 뭐라고 그랬죠? 원의 정의 얘기할 때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의 중심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이 왜 필요해요? 중심이 있어야 반지름을 구하잖아. 반지름 차이를 구하잖아. 반지름 차이를 구해야 진원도를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준원이 진원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원이다. 그럼 이 기준원이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 반지름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반지름 차이를 알아내면 뭐가 필요하냐? 중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기준원의 중심으로부터 가공 형체의 반지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원이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냥 한 점을 아무 데나 찍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 차이가 이만큼이 반지름 차이가 돼. 근데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한 점을 찍어서 반지름 차이를 계산했더니 이만큼이 돼. 또 그 옆으로 중심으로 옮겨서 찍었더니 반지름 차이가 이만큼이 돼. 그러면은 점을 어디에 놓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진원도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진원도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중심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계산하자라는 거. 그게 있어야 명확하게 계산이 되지. 그냥 각자 나는 여기다 중심 놓고 계산하고 나는 저기다 중심 놓고 계산하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중심이 필요하다. 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의 정의에 의해서 진원도를 평가를 하려면 중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점. 그런데 가공 형체는 완전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가 중심점을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원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가상의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원이라는 것은 진원도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의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준원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ISO 규격에서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C 옆에 I가 하나씩 붙었죠. 이것은 서클, 그 다음에 실린더. 이게 첫 약자가 다 C예요. 그래서 LSC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은 이게 원이라는 건지 원통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자료를 보면 그냥 이렇게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이때는 진원도만 계산할 때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은 진원도뿐만 아니고 원통도도 같은 원리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통인지 원인지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I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서클의 약자예요. CIR의 CI.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LSCY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요거는 실린더 CY의 약자다. 그래서 요것은 원통오다가 된다. 요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최소 영역원. 최소 영역원은 그냥 여러 군데 중심을 계속 옮겨가면서 이 진원도를 계산해서 진원도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원, 진원도가 가장 작게 계산될 때 그때의 중심,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최소 영역원이다. 그리고 최소 제곱원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제곱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원이야. 평균원. 평균원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진원도 기호예요. 요게 진원도 기호인데 우리가 이거를 문자로 표시를 할 수 있어. 문자로 표시를 할 때는 RO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라운드니스의 약자를 따서 RO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옆에 T, 요 T는 라운드니스 토탈, 이거의 약자예요. 전체 진원도. 근데 우리가 표면거칠기 공부할 때 얘기했으면 이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피크라고 그러고 아래로 내려간 것을 밸리라고 얘기를 했죠. 산, 골.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곳, 이것을 RONV라고 그래요. RONT, 요거는 RONV 플러스 RONP, 요 가장 올라간 봉우리를 피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RONP 플러스 RONV, 요것이 RONT 이렇게 표현다.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 그 카탈로그 같은 데도 보면 RONT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 3차원 측정기로 진원도를 쟀을 때 얼마까지 보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MZC를 썼다, 그 다음에 필터를 50UPR을 썼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진원도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진원도라는 것을 값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같은 조건들을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죠.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프로빙에서 평균원을 계산했어. 그럼 이거를 측정해가지고 가공자한테 줘요. 그럼 가공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외측이니까 요 지름에 해당하는
링게이지를 여기다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하려고 보니까 웬걸 요거 이렇게 간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립이 안 되더라. 조립이 안 되더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지름을 가진 게 조립이 안 돼. 왜냐? 간섭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게 무슨 기준원이다? 요거는 최소 외접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만한 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얘가 조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측에 조립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한 원, 이것이 최소 외접은 MCCI예요. 그러면 이 MCCI, 그죠? 지금 이것이 MCCI거든요. MCCI의 지름은 LSCI의 지름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그죠? 반대로 지금 이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LSCI를 계산하면 이 지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축을 삽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 지금 같은 지름을 가진, 그죠? 이런 지름을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립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조립이 가능한 이런 상태로 원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중심, 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차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때 지름은 얘가 더 작겠죠. 이거보다 이런 관계가 기준원 사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원 4개가 있는데 MZCI는 진원도만 계산할 때 요건 4개의 기준원 중에 진원도가 최소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원도 측정해서 실습할 때 필터 기준원 바꿔가면서 쭉 계산해 볼 때 이 MZCI가 가장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평균원, 요거는 외측, 내측에 적용할 때 쓰인다. 이게 MC가 아니고 MCC죠. MCC.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지름이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준원에 따라서 조립성이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원에 따라서 이 중심 위치가 다 달라진다. 중심 위치가 달라지면 그게 관련된 위치도, 흔들림, 동심도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다. 그래서 기준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원의 기호. 요 C하고 G, 요거는 지금 요게 최소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게 최소 제곱. 최소 제곱하고 최소 영역은, 이 최소 영역은 최비쇼프라는 학자, 최소 제곱은 가우스라는 학자의 이름의 앞자리를 따서 CG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는 약자로 쓴 거예요.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 그 다음에 평면인 경우에 이제 탄젠트, 요거는 전면이죠.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실제 그 위치도를 규제할 때 n이 붙으면 이거는 외측이죠. 최소 외접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라는 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리를 해보면 진원도 자체만을 고려할 때는 MJCI, 외측원 MCCI, 내측원은 MICI, 평균원 LSCI. 그 다음에 기준원에 따라서 지름, 진원도,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 이 동심도와 흔들림은 중심 위치, 중심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공차 해석하고도 연결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지금부터는 진원도에 적용되는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필터는 왜 필요하냐? 어떤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진원도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 필터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죠? 이건 표면거칠기 필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하지 않는 부분. 네. 첫 번째는 차단. 그죠? 막는 거. 두 번째는 분리, 분류, 구분한다. 종류별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 전체적인 형상이.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터를 쓰고요. 진원도 필터는 뭐냐? 원형 형상의 표면에서 서로 다른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 이 전기적인 장치는 ECR 필터라고 그랬고요. 수학적 알고리즘은 가우스 필터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주파. 이거는 파동. 이 파동이라는 것은 왜 나와? 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형 형상의 사인파가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런 형상은 이런 파, 이런 파, 이런 파, 이런 파가 합쳐져 가지고 생긴 이 파형이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진원도가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파형을 이런 파형, 이런 파형, 이런 파형, 이런 파형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건 표면거칠기에서 파장별로 분리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분리를 할 때 우리가 UPR, 회전당 파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 그 다음에 컷오프 파동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파동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한 바퀴가 360도죠. 이런 파동이 12번 반복됐다. 그러면 이것을 12UP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UPR은 한 파동의 각도가 30도다. 요게 30도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진원도라는 건 뭐냐? 이 중에서 최소R, 최대R, 요거의 차이가 RON 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진원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예요. 진원도를 측정했더니 이런 성분이 나왔어.
이런 성분이 나오면 이런 성분은 3차, 7차, 50차 고조파가 50 UPR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고조파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모닉, 그다음에 UPR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파동이 반복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진원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면 3UPR짜리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어요. 7UPR짜리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를 또 50UPR짜리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 이런 진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이 3UPR이 있는 여기를 따라서 7UPR이 다시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50UPR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지면 이 중심에서 볼 때는 이 가장 큰 R은 이 50UPR의 맨 꼭대기까지 가는 거고요. 가장 작은 R도 마찬가지로 50UPR의 가장 작은 골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거를 전부 더한 이만한 값, 즉 50UPR이 최종적으로 겹쳐진 가장 낮은 골,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골, 요 차이 맥스에서 이것이 진원도가 됐잖아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그 차이, 이게 진원도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진원도가 계산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결국 이런 기본적인 원리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터의 종류,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체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볼게요. 자, 이게 체고 필터가 체예요. 컷오프가 체망 크기. 그래서 여기 컷오프를 주고 컷오프보다 작은 값, 컷오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요것만 빠져나왔다. 그럼 이것은 컷오프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컷오프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필터를 고역 필터라고 그러고, 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고주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체 크기보다 크기가 커가지고 걸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걸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저역 필터라고 그러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할 때, 자, 이런 부품이 있는데 결이 이렇게 나 있다. 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거칠기를 측정을 했다. 그랬더니 이런 성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필터라는 걸 통과시키고 컷오프라는 것을 적용을 했더니 얘가 하나는 이런 성분만 나오고 하나는
이런 성분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이때 이 부분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에요. 이것은 거칠기. 얘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에요. 이것을 파상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원도에서는 이런 개념을 써요. 자, 필터를 하나 주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을 때 여기를 통과한 성분, 이거를 고역 필터라고 그러죠. 여기를 남아있는 거, 이거를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게 저역 필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진원도에서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건 안 써요. 안 쓰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값만 쓴다. 요게 진원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진원도에서는 대역 필터라는 걸 써요. 대역 필터는 뭐냐 하면 큰 필터, 작은 필터, 그러니까 컷오프를 큰 거, 작은 거를 결정해 놓고 그 사이에 있는 값만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콩하고 팥하고 깨하고 막 섞여 있어. 여기에 섞여 있는데 이걸 여기다 다 몽창 붓는 거예요. 붓는데 여기다가는 구멍을 어떻게 뚫어놨냐면 콩보다는 작아. 근데 팥보다는 커. 이런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콩만 남고 팥하고 깨는 다 밑으로 쏟아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필터 하나를 더 설치한 거예요. 컷오프를.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이번에는 팥보다 작고 깨보다는 크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팥보다 작으니까 팥은 여기에 걸리고 깨는 밑으로 다 빠지겠죠. 그래서 팥보다 큰 거 걸러내고 팥보다 작은 거 걸러내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는 필터, 요걸 우리가 대역 필터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할 게 UPR 값하고, 그죠? UPR 값하고 이 욕철의 간격, 이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3UPR이다. 그러면 360 나누기 3이니까 120, 이게 120도라는 뜻이에요. 7UPR이다. 그럼 얘는 360 나누기 7 하니까 51.4가 나와. 얘는 50UPR이다. 360 나누기 50 하니까 7.2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자, 진원도에서 컷오프 UPR 값을 크게 설정을 하면 진원도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커진다고 대답해요? 작아진다고 대답해요? 예를 들어서 15UPR을 컷오프 UPR을 줬을 때 진원도가 10마이크로미터 나왔었다. 그러면 이거를 50UPR로 올리면은 이 10마이크로미터가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진원도 값이 작아진다. 이거는 그냥 자기 의견 얘기 해보는 거야.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야? 자, 왜 작아진다고 생각했어?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 불안정한 지식이어가지고. 어? 불안정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까 예를 들면 요걸 가지고 따져볼게요.
이거 뒤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뒤에 가서.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3UPR, 7UPR, 50UPR 성분이 각각 10마이크로메타씩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것처럼 5UPR에 컷오프를 적용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3, 7, 5에 해당하는 이게 다 섞여 있는 이걸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 3짜리 밑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3짜리 빠지고 7짜리는 안 빠지고 5짜리는 안 빠지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UPR을 설치했어. 10UPR. 이번에는 10UPR을 설치했어. 그러면은 5가 아니라 50이네요. 3짜리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7짜리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50짜리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지금 나머지 사람도 똑같은 의견인가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5UPR이면 5UPR 필터면은 한 UPR의 간격이 얼마예요? 아니, 계산해봐. 계산. 이것만 보지 말고. 70? 72?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컷오프가 72도짜리 최망이 있어. 그러면 3UPR은 각도가 얼마예요? 120도. 그러면 120도가 72보다 커요, 작아요? 크면은 통과해요, 못해요? 요 구멍이 72도인데 여기 135도짜리 성분이 있어. 그럼 얘 통과를 해, 못해? 못하죠. 그럼 3짜리는 여기 나무. 7UPR짜리는 각도가 얼마예요? 51.4도예요. 그럼 얘는 72도를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해요. 7. 자, 50UPR짜리는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해요. 50.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는 3짜리가 빠지고 7하고 50이 걸린다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3이 남고 7하고 50이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진원도가 얼마가 되냐면 5UPR을 썼을 때는 요 남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3이니까 10마이크로메타가 되잖아요. 진원도가. 그죠? 요 10마이크로메타 요거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컷오프를 10을 썼어. 10.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요? 36도가 돼요. 그럼 3UPR짜리 통과해, 못해? 못해. 7UPR짜리 통과해, 못해? 못해. 50짜리 통과해요, 못해요? 50.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요때는 진원도가 20마이크로메타 됐죠? 즉 컷오프 UPR 값이 커질수록 진원도는 커진다.
왜냐? 컷오프 UPR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한 UPR 간격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작아지면 통과하는 성분이 통과하는 게, 빠져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남는 게 많아지는 거죠. 남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질원도를 계산하면 값이 당연히 커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 컷오프 UPR과 질원도의 관계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8UPR하고 60UPR 성분이 이게 섞여 있어. 여기 보면 자잘한 게 60UPR이고 이런 큰 굴곡이 8UPR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5UPR, 15UPR을 썼어. 15UPR이면 24도죠. 24도. 그럼 8UPR은 45도야. 그러니까 8은 남아. 60UPR은 6도예요. 그러니까 6은 빠져. 그러니까 요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UPR짜리만 성분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5UPR, 그 다음에 500UPR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15는 얘는 24도라고 그랬죠. 그죠? 24도니까 여기서 볼 때 8UPR은 45도, 60UPR은 6도예요. 그러니까 8은 여기 남아요. 60만 밑으로 빠지는 거야. 그런데 500UPR짜리 필터가 하나가 더 있어. 500UPR은 0.72도예요. 요거는 0.72도예요. 그러니까 60UPR은 6도니까 빠져요, 못 빠져요? 못 빠지고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 요 대역 필터라는 데는 요 60만 남는 거예요. 8은 제거되고. 그래서 이런 성분만 남는다. 이게 대역 필터의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 장파라는 게 저역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15, 50, 150, 500, 1500 그리고 대역 필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표면과칠기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 물을 칼로 딱 자르듯이 통과한다,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필터 특성 곡선에 따라서 이 성분이 분리가 된다. 즉 얘는 가우스 필터는 50%가 감소한다 그랬죠. 여기에 10자리가 들어가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를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체가 50UPR 24도 간격이다. 7.2도 간격이다. 그죠? 7.2도 간격이다라고 한다면 50UPR짜리는 걸린다 그랬어요? 빠진다 그랬어요? 컷오프가 50UPR인데 하필이면 성분이 50UPR짜리 성분이 들어왔어. 그럼 얘가 걸릴 거냐 빠질 거냐? 0.000000000000001이라도 크면은 걸리고 0.000000001이라도 작으면 빠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컷오프 UPR하고 같은 UPR 성분이 들어왔을 때는 50%만 빠지고 50%는 여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50 UPR짜리 컷오프를 적용을 했는데 성분이 10, 20, 30, 40, 50짜리가 여기에 50 UPR짜리 성분이 들어오면 여기를 쭉 올라가다가 50 UPR하고 만나는 요 곡선에서 옆으로 가면 0.5 50%만 통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50%가 통과하는 게 가우스 필터고 75%를 통과하는 게 뭐라 그랬죠? ISO, ECR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 ECR 필터는 많이 이제 점점 안 써야 되니까 ECR 빼고 50%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역 필터. 대역 필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15, 여기에 500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했어요. 대역 필터를. 자, 그럼 여기 15UPR짜리하고 500UPR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5UPR짜리가 10이고 500UPR짜리도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자, 15를 통과해요 못해요? 50%만 통과해요. 10에 50%니까 5마이크로메타만 통과를 하는 거죠. 500은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해요. 얘는 왜냐?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500 필터를 15는 통과해요 못해요? 얘 통과 못해요. 근데 500은 통과해요 못해요? 여기를 50%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얘는 5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는 10이 5만 남고 5는 밑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 15에서 5 플러스 500에서 5 해가지고 10마이크로메타가 이 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요 빨간 선이 이 대역 필터예요. 대역 필터인데 15에서 56PR 대역 필터예요. 그러면 15 성분이 들어왔다. 15 성분 쭉 올라가서 15하고 만나는데 봤더니 50%. 그죠? 500 성분. 500 성분이 이 15만 가지고 따지면은 100%예요, 100%. 그런데 그 밑에 500이라는 필터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요게. 500에 딱 걸려서 보니까 쭉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50%. 그래서 15UPR에 50%, 500UPR에 50%. 요렇게 대역 필터에서 걸러진다. 그런 의미예요.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20분 10분간 쉬었다가 30분부터 이제 우리가 요 계산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